안녕하세요. 한국과 세계를 이야기로 연결하는 한국이 세계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기도 웃기도 하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오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 가기 싫은데 굳이 제가 가야 하나요? 오늘은 한국의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체코 군인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공군 대위 요세프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하늘은 하나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군용 수송기에서 내릴 때까지는 그 감정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어떻게 동경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날씨였죠. 이른 시간 정비사, 특수부대원, 그리고 이번 교류를 이끌 파일럿으로 선발된 저를 포함한 여러 대원이 공군 기지에 모였죠. 저는 익숙한 차가운 금속을 손으로 만지며 항공기를 점검했죠. 낡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계인 제 전투기는 세계를 횡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저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 가는 걸까?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비행은 길었고 아래 세계는 유럽의 녹색과 갈색에서 아시아의 거대한 도시와 광활한 바다로 바뀌는 풍경이었죠. 우리는 조국과 공군의 유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은 터미널의 매끈한 라인과 첨단 기술의 소란스러움은 프라하의 역사적인 매력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깔끔한 제복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의사소통의 간극을 메워주는 한국인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죠. 그들은 수많은 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를 안내했죠. 디지털 출입국 키오스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죠. 수북이 쌓여있던 서류, 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화면이 종이 양식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죠. 스캐너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간단한 확인과 함께 입국이 완료되었죠.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앞두고 호텔방 창가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인천 시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인천의 모습에 빠져들었죠. 아침 식사는 제 모든 감각을 자극했죠. 풍미가 좋은 쌀밥을 맛보았죠. 아침 식사 후에는 한국 공군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죠. 경납고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들은 최신 항공 우주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한국 장교들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군대의 격식과 오랜 전후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죠. 우리는 전술 토론과 실제 시범이 혼합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죠. 그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과 유창함은 칭찬할 만했고 시간을 내어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죠. 전투기 비행 시범은 경외감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죠. 한국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하는 정밀함은 움직이는 시였죠. 하늘에서 춤을 추는 전투기들을 보면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과 국방력에 대한 투자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점심은 공동 식사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훈련과 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사랑하는 공통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전략과 기술 세션이 이어졌죠.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네트워크인 통합방어 시스템을 소개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전지전능한 시선으로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작전의 핵심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뜬 채 잠들었죠. 저는 이 교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교환 근무 셋째 날, 저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죠.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인 정비사와 엔지니어, 즉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경납고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고향에서 익숙했던 경납고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선 왜소해 보였죠. 내부에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자 팀은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죠. 정민이라는 이름의 수석 정비사가 굳은 악수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죠. 그의 팀은 젊은 직원과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충격을 주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죠. 정민 정비사는 엄격한 체크리스트와 유지보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항공 안전과 방어 준비, 테세라는 큰 틀에서 볼트 하나, 전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으며 모든 기술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문화의 꼼꼼한 성격이 정비사들의 정밀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정민 씨는 엔진 전면 점검이 한창인 항공기로 우리를 안내했죠. 그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술 용어는 익숙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아닌 정비사들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죠. 불고기와 채소를 구워 먹으며 제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그들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지애가 느껴졌죠.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죠. 새로운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항공전자공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대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려는 그들의 야망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죠. 정민의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는 공군의 힘은 조종사의 기량이나 제트기의 날렵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참모들의 힘과 독창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강조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하나의 응집력 있는 부대로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군은 탁월했죠. 한국에서의 넷째 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찼죠. 오늘 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음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생사를 오가는 특수부대원들이었죠. 특수부대의 훈련시설은 본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독의 요새였죠.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량을 연마했죠. 훈련장에는 장애물 코스와 정밀 사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사격장이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이 있었죠. 우리는 특수부대 사령관인 김 대령을 만났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은 절제된 힘을 보여주었죠. 그는 우리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고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었죠. 모든 운동과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죠. 저는 대원들이 속도와 효율이 뒤섞인 동작으로 근접 전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죠. 김 대위는 항공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모든 움직임은 개선되어야 했고 모든 타격은 치명적이어야 했죠. 오후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죠. 인질 구출 시나리오였는데 저는 팀에서 관찰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장비를 착용하고 팀원들을 따라 납치된 비행기 모형 안으로 들어가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죠.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처럼 사람의 말과 함께 진행되었고 몇 분 만에 끝났죠. 그날 밤 저는 제가 목격한 전우회가 한국 공군 장병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였죠. 한국에서의 5번째 날은 새로운 열망으로 시작되었죠.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가 저희의 목적지였죠. 비행학교에 들어서자 체코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향수와 전우회가 교차했죠. 아카데미에서 저는 한국어로 하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비행교관 하늘을 만났죠. 하늘 교관의 항공에 대한 열정은 푸른 하늘만큼이나 맑았죠. 하늘은 제자들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은 저를 세션에 초대했고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죠. 생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이 넘쳤고 시뮬레이션은 치열했으며 헌신적인 자세는 틀림없었죠. 그들은 단순히 비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날개로 옮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오후에는 하늘이 훈련 비행의 부조종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으로 저를 놀라게 했죠. 하늘로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은 점점 축소되고 하늘의 단순함이 우리를 감쌌죠.
통역이 필요 없는 공유 언어인 기체와 우리 둘뿐이었죠. 한국에서의 6번째 날은 예상치 못했지만 깊은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죠.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군수팀 등 이분들이 없다면 공군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원 직원들을 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비 승무원들과 함께 오전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세심한 작업을 관찰했죠. 정비사 한 명 한 명이 안전의 수호자이며 모든 항공기가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정비하고 있었죠. 저는 렌치를 돌리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왔죠. 오후에는 관제탑을 방문했어요. 관제사들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지휘하는 활주로의 마에스트로였죠. 관제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관제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관제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군사교류를 한 지 일주일이 되었고 저는 지상 높은 곳에서 땅과 바다가 뒤엉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이번 여행에서는 드물게 혼자 조종석에 앉아 한반도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죠. 아래로는 비무장지대가 상처처럼 펼쳐져 있어 분단된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긴장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조정실의 고요함은 지난날의 북적거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죠. 열정적인 교관 하늘이 생각났죠. 정비사들의 헌신, 항공 관제사의 정확성, 물류팀의 헌신도 생각했죠. 한국에서의 여정 8번째 날에는 공군의 숨은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죠. 모든 임무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날이었죠. 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비 승무원, 관제탑 운영자, 군수, 코디네이터 등 많은 사람들이 표창을 받았죠. 노련한 한국 장군의 기조연설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는 비행이라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수많은 준비, 계획, 지원의 시간 속에서 발견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기념식이 끝나고 기지의 정비시설을 둘러보았죠. 이곳에서 기술자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했죠. 그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은 모든 군사작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분명했죠. 점심은 수상자들이 주최한 바비큐 파티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었죠. 분위기는 활기차고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죠. 계급과 역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우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물류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죠. 모든 조종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정확성과 성견지명이 인상적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공군의 힘으로 결집된 수많은 개인의 노력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군대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고국에 있는 정비사들과 지원,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노고에 대해 새롭게 느낀 감사를 표현했죠. 비행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영웅심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군사교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죠. 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죠.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의 곡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기권, 가장자리에서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고독한 임무였죠. 상승하면서 지난 2주간 제가 경험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첫날의 회의감이 새로운 만남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체코 유산과 한국 문화 사이에 놓인 이해의 순간마다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생각했죠.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래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했죠.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고 지상에서 중요해 보였던 갈등은 지구의 웅장함 속에서 사라졌죠. 기름 묻은 손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정비사,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조종사,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관제탑 운영자, 복잡한 수요와 공급에 춤을 추는 물류 담당관 등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중요한 실타래이며 국가를 방어하는 임무의 필수적인 존재였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낯설었던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체코로 돌아가고 있었죠. 다른 나라 군대의 심장부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얻었고 두 팔 벌려 환영받았으며 제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죠.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저는 이것이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며 조종석에서 내렸고, 그 하늘은 더 이상 체코나 한국이 아닌 그저 우리 모두의 하늘이었죠.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느낀 경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어요. 비록 저는 군인이라는 한 직업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이 세계다 채널에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들을 주변 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